아침에 일어나 몸을 쭉 펴려는데 허벅지가 먼저 당기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손주가 같이 놀자고 손을 잡아 끌면 마음은 가는데 다리가 말이 아닌 느낌 익숙하시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일어설 때마다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도 중간에 벽을 짚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동료 의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땐 온몸이 무거워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주저앉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 이명호 72입니다. 환자 곁에서 40년을 보냈고 은퇴 뒤에도 동네 보건소에서 어르신 운동식단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건강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나누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약값이 너무 비싸요. 병원 올 때마다 교통비가 부담이에요. 집에서 혼자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원 문턱이 높아서 포기하시는 분들, 정보가 없어서 잘못된 민간요법만 붙드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40년 경험을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우리 집 부엌 이야기로 풀어서 나누겠다고요. 오늘은 근육이 주로 피곤한 몸을 식탁과 작은 움직임으로 되돌리는 법을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충제 광고가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집밥 재료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고 제 환자분들이 성공하신 방법들입니다. 약값 걱정, 병원비 부담, 혼자서 건강 지키는 막막함을 저는 압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평생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는지, 어떤 게 제일 고민이신지 남겨주세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어디든 좋습니다. 고민을 남겨주신다면 제 경험으로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꾸는 스위치가 둔해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저녁 한 끼에 고기를 푸짐하게 먹으면 다음 날 몸이 가볍고 힘이 났었죠.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같은 양을 먹어도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소화도 안 되는 느낌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18년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살 이후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30대 대비 4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땐 100g 먹으면 100g이 다 근육이 됐다면 이제는 60g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한번 몰아서 많이 먹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덜합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지고 남은 단백질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쌓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 끼로 나눠서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을 꼭 하나씩 넣는 겁니다. 아침에 두부 반모,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콩 한 접시. 이렇게 나눠 먹으면 우리 몸이 지금 근육 만들자 하고 3번 신호를 받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신호 한 번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위가 부담스러운데요? 걱정 마세요. 고기만 단백질이 아닙니다. 두부, 콩, 달걀, 생선 모두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더 좋아요. 황태, 두부, 콩 이런 것들이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사 직후 커피는 피하셔야 해요.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점심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하시는 습관 많으시죠? 그 커피 때문에 드신 단백질의 10%에서 20%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것만 바꿔도 한 달 뒤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실행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점심, 저녁 한 접시마다 단백질 반찬 하나씩. 생선, 두부, 콩, 달걀 중 아무거나 좋습니다. 둘째,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는 꼭 드세요. 국물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건더기에 다 들어 있어요. 셋째, 식사 뒤 커피는 잠깐 미루기. 산책 한 바퀴 다녀오시고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양을 함부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셔야 해요. 건강한 분들도 갑자기 2배로 늘리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천천히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하게 해주세요.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나는 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단백질을 먹으면 더부룩해요. 어떻게 하죠? 바로 다음 챕터에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019년 대한소아기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위산 분비 저하를 겪는다고 합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안 먹게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기만 단백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위가 예전 같지 않다면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소화 효소가 도와줘서 훨씬 편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아침엔 황태국이 최고예요. 황태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살이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물만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를 꼭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황태살을 젓가락으로 발라서 밥 위에 올려 드세요. 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황태살만 다 드셔도 아침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밥은 반 공기면 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단백질을 못 드시게 돼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청국장이나 된장찌개가 좋습니다. 발효식품이라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다른 음식까지 소화를 도와줍니다. 청국장 한 그릇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걸 도와줘요. 여기에 밥 반 공기, 김치 조금. 이게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점심 메뉴입니다. 저녁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주무시게 되니까요. 저녁엔 두부조림이 최고예요. 두부를 간장 양념에 살짝 졸여서 들깨가루 솔솔 뿌리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옆에 버섯볶음 한 접시, 통곡물 밥 반 공기. 버섯은 단백질은 적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근육 생성을 돕는 비타민 D도 들어 있어요.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병아리콩을 활용해 보세요. 병아리콩을 미리 삶아서 소분해 냉동해 두면 정말 편합니다. 샐러드에 한 국자, 밥에 한 국자 톡톡 올리면 단백질이 바로 추가되거든요. 병아리콩은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좋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먹기 편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들깨는 향도 좋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에도 뿌리고 나물에도 무치고 조림에도 뿌리고. 하지만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과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끼에 스푼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효식품을 고르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짜지 않은 걸로 고르세요. 나트륨이 너무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부종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염 청국장, 저염 된장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식품은 비싼 게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비싼 보양식 한번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매일 챙겨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선생님, 계란이랑 두부만 먹는 것도 지겨워요. 다른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단백질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요리하기도 쉽고 맛도 좋은 것들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말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살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은 농축됩니다. 황태 한 마리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은 채울 수 있어요. 국으로 끓여도 좋고 찜으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국물이 아니라 살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황태국 한 그릇 드실 때 국물만 드시고 살은 남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단백질을 거의 못 드시는 거예요. 황태살을 젓가락으로 발라서 밥에 올려 드세요. 비린내가 걱정되시면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비린내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아요. 부드러운 두부는 찌개나 국에, 단단한 두부는 조림이나 구이에 쓰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단한 두부를 더 권합니다. 씹는 맛도 있고 포만감도 오래 가거든요.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15g에서 20g 들어 있습니다. 한 끼에 반 모만 드셔도 충분해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세 번째, 병아리콩입니다. 요즘은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병아리콩은 단백질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삶아서 냉동해 두면 정말 편합니다. 한 번에 500g 정도 삶아서 100g씩 소분해 냉동하세요. 쓸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에 섞거나 수프에 넣으면 됩니다. 식감이 쫀득하고 고소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9g 들어 있습니다. 계란 3개 분량이에요. 네 번째,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이런 것들이 좋아요. 버섯은 볶아도 맛있고 국에 넣어도 맛있고 찌개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도와줘야 해요. 버섯은 바로 그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반찬 옆에 버섯 반찬 하나 올리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시금치와 들깨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 엽산, 철분이 풍부해서 혈액 건강에도 좋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물로 무쳐도 좋고 국에 넣어도 좋아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를 국에 풀거나 나물에 무치거나 죽에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한 끼에 스푼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이 5가지만 잘 활용해도 단백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주단백 하나, 보조단백 하나, 채소 하나로 접시를 채우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황태국 건더기가 주단백, 두부밥 모가 보조단백, 시금치나물이 채소. 점심엔 청국장이 주단백, 병아리콩이 보조단백, 버섯볶음이 채소. 저녁엔 두부조림이 주단백, 들깨죽이 보조단백, 나물이 채소. 이렇게 구성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칼륨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는데 콩이랑 시금치에 칼륨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물에 담가서 칼륨을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정확한 양을 알려주실 거예요. 숫자나 그램 수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그램 대신 눈대중을 알려드립니다. 손바닥 크기가 한 끼 단백질량입니다.
황태 한 마리 펼쳤을 때 손바닥만 하면 그게 한 끼 분량이에요. 두부도 손바닥 두께만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실천한 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장에서 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호철 어르신은 68살에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의자를 짚으시면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앉으실 때도 허벅지에 손을 대고 힘껏 누르면서 천천히 주저앉으셨어요. 선생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먼저 떨려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어야 해요. 호철 어르신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분이 옆에서 말씀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외출을 안 하려고 하세요. 계단이 무섭대요.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아침엔 뭘 드세요? 식빵 2장이랑 커피요. 점심은요? 국수 한 그릇. 간단하게 먹어요. 저녁은요? 밥이랑 국이랑 김치. 반찬은 귀찮아서 잘 안 해 먹어요. 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반찬 만들어 드려도 잘 안 드세요. 입맛이 없다고. 식단표를 보는 순간 원인이 보였습니다. 단백질이 늘 끝자락이었어요. 아침엔 거의 없고 점심 국수 건더기에 조금, 저녁에 반찬으로 조금. 하루 종일 단백질을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였습니다. 근육은 매일매일 만들어져야 하는데 재료가 없으니 몸이 자꾸 자기 근육을 분해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호철 어르신, 운동보다 식탁부터 바꿔보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힘이 없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식탁이 먼저입니다. 호철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먹는 걸로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호철 어르신과 저의 식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아침 식단이었어요. 내일 아침부터 식빵 대신 황태국을 드세요. 황태는 시장에서 사시면 돼요. 미지근한 물에 30분 담가두면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국 끓이실 때 물을 크게 썰어 넣고 황태살은 꼭 발라서 드세요. 국물만 드시면 안 돼요. 옆에 두부 반 모 들깨가루 뿌려서 같이 드시고요. 밥은 반 공기만. 점심 처방도 이어졌습니다. 국수 대신 청국장 한 그릇 드세요. 청국장 귀찮으시면 된장찌개도 좋아요. 옆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밥 반 공기. 국수는 탄수화물만 잔뜩이고 단백질은 거의 없어요. 청국장은 단백질 덩어리고 발효식품이라 소화도 잘 돼요. 저녁도 바꿨습니다. 저녁엔 두부조림 해 드세요. 딸분이 만들어주시면 좋고 혼자 사시면 두부 사서 간장에 졸이면 됩니다. 옆에 버섯볶음 한 접시, 통곡물 밥 반 공기. 김치는 조금만 드세요. 너무 짜면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커피는 식사 바로 뒤에 드시지 마세요. 1시간 뒤에 드시고요. 밤에 술 드시는 거 있으면 잠시만 쉬세요. 술은 근육을 빼는데 1등 공신이에요. 운동도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씩만 하세요. 팔로 짚지 말고 허벅지 힘으로만. 천천히 해도 돼요. 10번이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뒤 호철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졸렸는데 이번 주는 좀 덜 졸려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한텐 큰 신호였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주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몸이 가볍네요. 그리고 점심 먹고도 덜 처져요. 호철 어르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 진료 때는 딸분이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번 주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층 올라오셨대요. 중간에 한번 쉬고요. 호철 어르신이 쑥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전엔 생각도 못 했는데
8째 주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팔 힘을 안 쓰고도 쓱 일어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화장실 갈 때 벽 안 짚어요. 그냥 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번째 진료 날 호철 어르신이 복도 끝에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셨어요. 예전처럼 의자나 벽을 짚지 않고 그냥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진료실 문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호철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호철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차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소중한 건 오늘 숟가락과 작은 반복입니다. 호철 어르신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 식탁과 의자 10번으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제게 인사하세요. 선생님, 요즘 손주랑 공원 산책해요. 손주가 빨리 걸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아내가 아침마다 허리를 감싸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제 청소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허리를 움켜쥐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소파에서 일어날 때,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허리에 손이 갔어요. 병원 가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저는 약부터 찾기보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최근 식단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봤어요. 아침은 토스트 한 장에 커피, 점심은 대충 냉장고 반찬으로, 저녁은 제가 퇴근하면 같이 먹는데 양이 많지 않았죠.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대, 30대도 아니고 70이 넘은 나이에 단백질 없이 버티려니 몸이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비린내를 뺐어요. 30분쯤 지나자 물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황태를 건져서 무와 함께 맑게 끓였습니다. 무는 크게 썰어야 국물이 시원해요. 끓이는 동안 두부 반 모를 꺼내서 네모나게 썰었습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 참기름 반 스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가볍게 무쳤어요. 여보, 밥 먹어요. 제가 부르자 아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놨어?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해봤어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제대로 먹어야죠. 저는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황태국 한 그릇, 들깨 무친 두부, 밥 반 공기, 김치 조금. 아내가 황태살을 발라 드시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거 맛있네? 비린내도 없고. 아내가 한 숟가락 더 떠서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매일 이렇게 해줄 거야. 점심은 청국장이었습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내는 다행히 좋아했어요. 청국장 한 그릇에 시금치나물, 밥 반 공기.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야 오후가 편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이 의사니까 당신 말 들을게. 저녁엔 표고버섯 볶음을 만들었습니다. 표고버섯을 기름에 살짝 볶다가 간장 한 스푼, 참기름 조금 넣고 마저 볶았어요. 고소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옆에 두부조림, 밥 반 공기, 나물 조금. 저녁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자다가 깨요.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바꿨습니다. 커피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는 오후 산책 후로 커피 시간을 미뤘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 밥 먹고 나서 30분 쉬었다가 산책 가요. 산책 끝나고 커피 마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내가 물었습니다.
커피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조금만 참으면 몸이 더 편해질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에 허리를 살짝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였고 점심엔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저녁엔 두부나 버섯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주 중반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허리가 좀 덜 아픈 것 같아. 정말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응,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안 뻐근해. 셋째 주가 되자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짚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허리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계단 오를 때 전처럼 겁나지 않아. 그냥 올라가지더라. 아내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매일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서로 챙겨야죠.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단백질 3끼에 나눠 먹었나? 그 한마디가 우리 집 평생 처방전이 됐습니다. 비싼 건강검진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매일 식탁에서 챙기는 것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일주일에 3번씩 동네 체육관에 가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운동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손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꾸는 스위치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한 끼에 몰아서 먹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덜해요. 3끼로 나눠서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을 꼭 하나씩 넣어야 몸이 알아듣습니다. 아침에 황태살 한 접시, 점심에 청국장 한 그릇, 저녁에 두부조림 한 접시. 이게 기본입니다. 위가 예전 같지 않다면 부드러운 단백질과 발효식품으로 시작하세요. 고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황태, 두부, 콩 이런 것들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숫자나 그램 수에 매달리지 마세요. 주단백 하나, 보조단백 하나, 채소 하나로 접시를 꾸리면 충분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이 한 끼 단백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태 한 마리,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국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훨씬 쉬워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빠른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커피는 식사 직후가 아니라 1시간 뒤에 드시고 술은 잠시 쉬시고 밤늦게 드시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검사지는 괜찮다 해도 계단 앞에 발이 진실을 말합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계단 앞에서 주저하신다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떨린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 발에 힘을 돌려주는 건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숟가락 위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실지, 점심 반찬을 무엇으로 할지, 저녁을 몇 시에 드실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살면서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오늘 식탁 위에 있고, 오늘 신은 신발 끈 속에 있고, 오늘 오르는 계단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박호철 어르신처럼, 제 아내처럼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60년 동안 본 환자들 중 내일부터라고 말한 분들은 결국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라고 결심한 분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황태 한 마리 사서 국 끓여보세요. 두부 한 모 사서 들깨 무쳐보세요. 병아리콩 삶아서 냉동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해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여러분 몸이 답을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이 힘드신지, 어떤 운동이 어려우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40년 경험으로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